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서식지가 파괴와 밀렵으로 멸종 위기종이 된 동물 가운데 담비가 있습니다. 춘천의 한 야산에서 포착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짙은 회갈색이 아닌 하얀 담비였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하얀 동물 한 마리가 숲속을 어슬렁거립니다. 꼬리를 반쯤 내리고 뛰어가더니 쓰러진 나무를 건너 천천히 사라집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담비입니다. 특히 몸 일부만 하얀 루시즘 담비입니다. 매우 희귀한 하얀 담비가 포착된 건 지난 9월. 서울대 야생동물 인력양성사업단이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아침과 낮 시간대 4주에 걸쳐 나타났는데 색이 짙은 담비 한 마리와 짝을 지어 다녔습니다. 흔적 조사, 또 하나는 무인 센서 카메라로 조사하는 거. 자기 카메라 보고 어떤 동물이 지켰는데 이제 한 교육생이 흰 담비가 지켰다 보고를 한 거죠. 하얀 담비는 지난 2005년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됐고 2018년과 2020년 설악산, 2020년 춘천에서 목격됐습니다. 담비가 찍힌 산입니다. 이 산 인근에서는 3년 전에도 하얀 담비가 발견됐었습니다. 당시 이를 포착한 국립생태원은 외형과 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포착된 담비가 3년 전 담비와 같은 개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몸통하고 배 쪽에 일부 갈색 털이 나 있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하얀색 털을 띠고 있는데요. 이번에 촬영된 개체와 비교를 해보면 유사한 점이 많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서 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담비가 발견됐다는 건 그 지역이 생물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관찰 카메라에는 하얀 담비뿐 아니라 수달과 하늘다람쥐 등 다양한 개체가 포착됐습니다. 서울대 야생동물 인력양성사업단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춘천 지역 일대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난 9일 가로등 하나 없는 위험천만한 국도를 끼고 사는 홍천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얼마 전 횡성의 국도에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도 고장나 있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 안흥면을 지나는 국도 42호선입니다. 사람이 다닐 만한 인도도, 밤길을 밝힐 가로등도 없습니다. 지난주 저녁 시간 이곳에서 길을 건너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등은 고장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상 작동하는 이 신호등, 사고 전에는 전멸 신호등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평소에도 건너기 힘든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전멸 신호등에서 차는 서행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차량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다니는 거 보면은 전멸등으로 알기 때문에 전체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무진장 달리는 그런 구간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런데 강원도에는 이런 전멸 신호등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달 80대 여성이 숨진 홍천의 국도입니다. 횡단보도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는 가로등을 설치할 의무도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보행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밝게 해주시고 그리고 차가 너무 빨리 가니까 이렇게 피할 사이도 없이 훅 하고 와요. 그런데도 보행량이 적거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횡단보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신호등 가운데 전멸 신호등은 70%가 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60%에 달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교통 소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버트식 횡단보도를 좀 설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좀 더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끔.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보행자보다 차량의 편의를 앞세우는 교통정책으로 소멸위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생명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이거를 조금 더디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이거 조금 기다려주면 돼요. 신호 따라서 우리는 생명줄이니까.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정선에서 태양광 발전하겠다는 민간업체가 송전망을 연결하는 전봇대를 허가받지 않는 방식으로 산속에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개발 행위가 어려운 지역이어서 중장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해당 업체는 인력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완공된 정선군 남면의 한 야산에 있는 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태양광 발전단지에서 지방 도로까지 연결한 전봇대와 전선들이 산속으로 보입니다.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는 시설들인데 계곡을 가로지르고 산속을 통과하는 어려운 공사임에도 현재 공사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산지에서는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봇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산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곳은 경사가 심해서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경사도 20도 이상의 임야에서는 산지 전용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사용하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발전업체는 정선군에는 인력으로만 전봇대를 설치하겠다며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중장비를 사용했고 산림 훼손이 적발돼 서둘러 복원했습니다. 불법으로 공사를 빨리 끝내놓고 이제 원상복구를 해놓고 시설물이 양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인허가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편법 사항이 돼버리는 거죠. 민간업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토지 전용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개발 행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전주 14개가 190제곱미터만 임야 면적을 차지한다며 정선군청 산림부서에 공사 계획을 신청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산림 2,300여 제곱미터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선군은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고를 하면 이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힘들어도 인력으로 하신다고 하니 믿었죠. 많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경할 거 아닙니까? 도저히 못하고 이러면 보통 그렇게 하면 변경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해당 민간업체는 공사를 받은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방법을 변경한 것이고 본인들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뒤늦게 해당 업체를 산지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향후 전주 시설물을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입장인데 태양광 발전단지의 가동이 임박한 시점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전주 시설 처리를 놓고 법적 다툼까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천으로 일주일 넘게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하천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 신고에도 환경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구성 기자입니다. 늦은 오후 원주천과 연결되는 우수관로 왼쪽에서 진한 흙탕물이 흘러나옵니다. 오른쪽에서 나오는 물과는 색깔 차이가 확연합니다. 원주천 본류도 신누런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지난 16일 현장에 가봤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고농도 흙탕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날 낮에 다시 찾은 현장. 여전히 흙탕물이 흘러나오지만 어두운 저녁이나 비가 오는 때보단 확실히 농도가 였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린 흙탕물의 영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원주천이 누렇게 물들었습니다.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니 비가 오면 보통 그래요. 저 위에서 공사 저 아파트만 있잖아요. 그런 데서 흘러내려나 이렇게 생각했지. 원주천을 산책하다 지난 13일 흙탕물 유입을 처음 목격한 유용선 씨는 낮엔 좀 옅어졌다가 인적이 드문 해질 무렵이면 진한 흙탕물이 유입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심전조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제대로 시도를 못 해놨으니까 고여놨다가 그냥 그 시간대 야간 시간대에 자꾸 흘려내보내는 거지. 원주시에 신고했고 공무원이 현장에 다녀갔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바로 단속을 한다고 그 현장 아파트 현장 쪽으로 두 사람은 가고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단속을 했다 뭐 어쩌다 통보는 없네요. 원주시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유입된 걸로 보인다면서도 우수관 주변을 청소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 청소를 계속 해주는 것밖에 없죠.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연결돼.
원주천을 비롯한 국가 하천 관리를 지도 점검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염행위자 단속 업무는 시도지사, 즉 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오염의 경중은 분석이 필요하더라도 하천 생태계 훼손은 분명한 만큼 당국이 오염행위자 단속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흙탕물이 들어가는 원인을 좀 철저히 진단을 좀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인 진단과 더불어서 재발의 가능성들을 줄이는 행정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MBC 뉴스 황부선입니다. 속초 대관람차 조성 사업의 사업자 선정 특혜 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최근 김철수 전 시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4일쯤 속초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전 시장은 2020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조성 사업 당시 특정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9개월여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저출산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횡성에서 잇따라 새 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안흥면에서 40대 부부가 새 쌍둥이를 출산한 데 이어 지난 8월 서운면에서도 30대 부부가 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출생 후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다 최근 퇴원한 새 쌍둥이를 축하하기 위해 횡성 군수가 가정을 방문했고 주민들도 축하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0년 414명에 달했던 횡성군 출생 인구는 해마다 줄어 작년에는 125명에 그쳤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어제 가칭 춘천 미래센터와 실시 협약을 맺고 590억 원대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11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두 학교에는 미래형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기반 시설이 설치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낙후된 학교 시설을 디지털 기반 교육 공간으로 바꾸는 정부 사업입니다. 인제군이 이번 달 30일까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인제군은 지난 2018년부터 개통 출하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재배 농가를 위해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연간 20건 이상 신선 농산물을 택배 판매한 농업인은 농가당 200만 원 한도로 택배 발송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춘천문화재단이 다음 달 10일부터 4일간 강원대학교 백령 아트센터에서 2023 춘베리아 특급 열차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 출연진은 실리 카겔과 10cm, 폴킴을 비롯한 인디 아티스트 6팀으로 공연과 함께 이색 포토존과 겨울철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공연 예매는 내일 저녁 6시부터 멜론 티켓에서 할 수 있고 공연 수익금은 문화소외 지역의 프로그램 지원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정선군 관광도래 주민사업체인 나전역 카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공동체인 2023 관광둘의 전국대회에서 나전역 카페는 레트로 감성을 개조해 마을 관광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이같이 수상했습니다. 또 정선에서만 생산되는 천연광 물질 웅기석을 활용한 협동조합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표창을, 정선의 찰옥수수를 이용한 디저트 카페인 여치카페 청년몰 드리밍 협동조합은 스토리 공모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가 PBA, LPBA 챔피언십 2023이 오늘 그랜드 호텔 컨벤션 타워에서 개막해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하이원 리조트 PBA, LPBA 챔피언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하이원 리조트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게 되며 여성 프로 당구 대회인 LPBA는 150여 명이 29일 결승을 향한 열띤 경쟁을 치르며 128명이 참가한 남성부 PBA는 24일 시작해 30일 대망의 결승전을 치릅니다. 하이원 리조트는 지난 6월 국내외 선수 7명을 영입해 하이원 리너스 프로 당구팀을 창단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합니다. 양구군이 다음 달 15일까지 전기차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양구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잔여 물량은 승용차 50대와 화물차 65대로 차종에 따라 최대 1,0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추가로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동해시가 관광종합홍보물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기존 종합홍보물이 개별 관광지 홍보물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아 홍보물의 디자인에 동일 콘셉트를 적용해 새로 조성된 관광지와 또 기존 관광지를 아우르는 관광종합홍보물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해시는 이달 중에 디자인 개발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종합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춘천시 일자리 지원센터가 다음 달에 육림곡에 있는 청년 창업 공간으로 이전합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시청에 있던 일자리 지원센터를 육림고개로 확대 이전해 일자리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AI와 VR을 활용한 면접 체험실을 마련하고 취업 상담 공간도 새로 조성합니다. 춘천시 일자리 지원센터는 일자리 박람회와 일구데이 행사 등 다양한 일자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등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이 강화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말부터 예비 중학생과 예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점검과 그에 따른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달라지는 상급학교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인적성 검사도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 전환기 학생들이 학업과 환경 변화를 앞두고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강원도 18개 시군 순회를 시작해 지난 10일 영월을 지났던 2024 강원겨울 청소년 올림픽 성화가 개최지 중 하나인 횡성에 도착했습니다. 둔내중 고교에 도착한 성화는 재학생이자 알파인스키 국가대표인 김민서, 홍준표 선수에게 전달됐고 횡성 점화식을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횡성을 거쳐 오늘은 평창, 오는 28일 원주를 거치는 올림픽 성화는 개회 장소 논란으로 내년 1월 19일 개회식 때 평창과 강릉 어디에서 점화될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오는 25일 강릉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강릉 지역의 초등학생 4학년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 등 61명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 팀 소량 뉴스 심포니는 이번 공연에서 모차르트와 디보르자크 교향곡 등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소량 뉴스 심포니는 지역 청소년들이 전문 음악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09년 창단됐습니다. 교육도시를 선언한 춘천시가 5대 분야에서 주요 추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는 강원특수교육원 본원 춘천유치와 고교 통합급행버스 신설, 강원대와 한림대 글로컬 대학 선정과 시민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원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